핫쌤입니다. 여러분들이 통계표 보기를 좀 싫어하는 편이죠. 자, 통계표에 있는 데이터의 특징을 살피면 계산하지 않고도 눈으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오늘 내가 인터넷에서 NCS를 검색했더니 어떤 언론사가 이와 같은 문제를 올려놨더군요. 그래서 봤습니다. 확대했습니다. 최종 후보지 선정하라는 거죠. 자, 300제곱미터 이상인 곳에 있어야 한답니다. 이와 같은 판단을 위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죠. 있고 하면 하나는 해당되지 않죠. 그래서 버릴 놈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감점한다. 이와 같은 얘기가 있는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다 더하면 좋겠지만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내가 제시하는 방식은 범위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중학교 2학년 때 범위를 공부했습니다. 최대값 마이너스 최소값이죠. 자, 계산하면 4죠. 계산하면 6입니다. 계산하면은 4, 계산하면은 4죠. 범위가 크면 합은 적습니다. 또 점수대를 비교하면 자, 최소값이 6이고 최소값이 4죠. 6. C 같은 경우 이미 최소값이 아주 낮은 점수대에 있기 때문에 버리면 됩니다. 그러면 3개가 남죠. 범위값을 서로 비교합니다. 4 같죠. 자, 3개 건물의 최소값이 동일하고 최대값도 동일합니다. 이 상황에서 범위값도 동일하죠. 그러면 합과 평균은 거의 같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조건, 평균 점수의 합계가 같은 경우, 자, 이것은 내가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고객 접근성 점수 가장 높은 지역을 우선으로 정한다. 그래서 접근성을 보는데 3개 다 동일하죠. 그 다음에는 공공서비스 집약도와 치안, 생활 안정성 합산 점수. 그래서 이것과 이것의 합이죠. 15. 이것과 이것의 합 15. 이것과 이것의 합 16이죠. 그러면 여기에서 16이라는 숫자가 가장 크기 때문에 이 건물은 무조건 들어가야 합니다. 답은 3번이죠. 이렇게 비교해서 보면 계산하지 않고 답을 바로 확정할 수 있는 거죠. 이와 같은 원리에 대한 이해가 있으면 이제 가중치로 가는 겁니다. 가중치 문제 역시 계산하지 않고 이와 같이 데이터를 비교함으로 해서 답을 찾을 수 있는 거죠. 자, 출판사나 언론사는 이와 같은 계산 방식을 제시하지 않을 수는 없겠죠. 답안으로 보여줘야 하니까. 그러나 문제를 푸는 입장에서는 이와 같은 계산 방식 필요 없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은 통계표를 봐야 합니다. 그러면 통계표 작성의 목적에 대한 이해를 꼭 해줘야 하는데 내가 하는 말이 아니라 통계청이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통계표 작성의 목적은 관찰, 비교, 해석입니다. 여기에는 계산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계산을 안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정도는 25 빼기 7은 얼마죠? 이 정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을 더듬어 보면 됩니다. 시험장에서 계산기를 사용할 수 있나? 없죠. 이것은 무엇을 뜻할까요? 여기에 대한 서울교통공사의 답이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계산기를 사용하지 않고 답을 찾을 수 있는 문제 출제한다. 이게 바로 문제 개발 기준이죠. 여러분들이 계산기를 사용해야만 문제를 판단할 수 있는 정도라면 계산기 사용을 허락해야 되겠죠. 그러나 이 정도의 계산만 할 수 있으면 누구나 1분이라는 시간 안에 답을 찾을 수 있게끔 출제하기 때문에 계산에 의한 문제 풀이 방식 과감하게 버려야 합니다. 그래서 자꾸만 이론에 따른 기초 개념을 익히라는 거죠. 방금 이 문제 푸는데도 범위라는 개념을 활용했습니다. 범위는 여러분들이 중학교 2학년 때 이후로 계속 공부를 해왔습니다. 최대값 마이너스 최소값 이 개념을 활용해서 답을 찾는 거죠.
그러면 제한된 시간 안에 많이 풀고 많이 맞출 수 있는 거죠. 이것을 하자는 겁니다. 화이팅 합시오.